안녕하세요. 예술톡의 채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공을 들인 콘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15분 서양미술사입니다. 사실 미술사가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공부하다 보면은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그리고 전시를 보러 가도 이게 어떤 시대의 작품이고 어떤 걸 중심으로 감상하면 좋을지도 알고 싶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술사를 15분 만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리한 서양미술사는 곰브리치의 저서 서양미술사를 토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15분 만에 미술사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축약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서양미술사의 큰 뼈대가 이렇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더 흥미가 생긴다면 추가적인 책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미술의 시작, 선사시대입니다. 라스코 동굴벽화, 알타미라 동굴벽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등 교과서에서 많이 본 작품들이죠. 먼저 동굴벽화 두 점은 성공적인 상향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즉슨 선사시대 예술작품은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이집트 문명이 미술로 가장 유명한데요. 이집트 미술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머리에 생각되는 대로 미술을 제작했습니다. 사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했고 중요한 것은 크게, 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작게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네바문의 정원을 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서양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인간 중심 사상, 이상미, 조화미,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라오콘과 밀로의 비너스가 있어요. 다음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리스 미술을 모방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판테온의 정면은 고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정복 사업으로 확장된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그대로 존속되는 다원성이 특징이고요. 특히 실용적인 공공건축을 제작하면서 아치, 궁룡, 돔 등 서양 건축 양식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앞서 언급된 판테온이 있겠네요. 유럽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받으면서 기독교 미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미술은 사실성보다는 상징성이 중요했습니다. 신과 본질, 주제를 추구하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하던 그리스 로마와는 다르게 이집트 미술에서 봤던 양식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독교 미술로는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콤이 있습니다. 395년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되면서 기독교 미술 또한 다른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잔틴 미술이 등장했고요. 성서 내용 전달을 중심으로 동서절충 양식을 보이며 기독교적 내용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융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마네스크와 고딕입니다. 이 두 양식 모두 건축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우선 로마네스크는 육중한 외면이 특징입니다. 당시 잦은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의 내구성이 중요해지면서 육중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무거워서 추가적인 조각상이나 장식을 내부에 붙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같은 이유로 창을 내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둥근 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합시다.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 고딕 양식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네스크와 달리 내구성보다는 장식적인 요소에 집중했고 빛과 수직적 상승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을 지상의 건축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높은 첨탑으로 구체화되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주로 성경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답니다. 모든 예술이 교회 예술에 집약되어 있었으면서 중세 기독교의 미술을 절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이 퍼지게 되면서 유럽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 혼란을 이겨내고 발달한 사조가 바로 정말 유명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정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역별로 나누어 보자면
크게 이탈리아의 피렌체 그리고 베네치아, 북유럽 지방인 플랑드르, 또 독일까지 4개의 지역으로 분화되어 각기 다른 특징들을 지닙니다. 이 안에서도 13, 14, 15, 16세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의 오늘 목표는 흐름 따라가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뼈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르네상스는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와 로마 이후 중세는 신 중심으로 예술이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뒤엎고 인본주의를 내세워 휴머니즘과 함께 인간 중심으로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르네상스의 예술의 특징을 부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이후 제작된 예술 작품에서는 신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화가가 예술가 개인으로서 인정받기도 시작했고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유명한 화가가 등장했는데 르네상스의 세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입니다. 라파엘로의 비너스의 탄생,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까지 이 외에도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넘쳐나죠. 특히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은 공간감을 평면에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여기에 쓰인 원근법 또한 르네상스 시기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 채연 씨 이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지만 르네상스처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림을 추구한 화가들도 존재했는데요. 이 사조를 매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매너리즘의 특징은 바로크로 이어졌는데요. 바로크 미술은 격렬한 감정 표현과 화려하고 과장된 표현이 특징이에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 역동적인 구도를 통해 과감한 미술 작품을 만들어냈죠. 대표작으로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와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매장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궁정 중심에 장엄했던 바로크 미술은 보다 장식적이고 감각적인 귀족 문화로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조가 바로 로코코입니다. 밝고 부드럽고 경쾌하고 섬세하고 즐겁고 화려한 느낌이 특징이에요. 대표작으로는 장오늘의 프라고나르의 그네가 있습니다. 로코코가 향락과 쾌락의 절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시 고전의 정신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신고전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고요하고 이성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며 대개 고전의 역사가 작품의 주제로 등장하거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역사화, 초상화가 주를 이뤘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자크 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과 호라티우스의 맹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전주의에 반하는 사조도 등장했는데요. 그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캔버스의 확장과 비틀어지거나 소용돌이 치는 듯한 구도, 풍부한 색채가 특징이에요. 낭만주의는 인간적이고 내밀한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어요. 작가의 표현력이 중시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낭만주의 사조의 작품입니다. 흐름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미술사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중시하는 가치가 변화했어요. 아무튼 낭만주의가 작가의 주관을 과하게 표현한다는 비판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는 신고전주의의 고전적 미도, 낭만주의의 주관적인 표현도 거부하고 오로지 현실 세계를 그대로 화풍에 담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요. 대표적으로는 장 프랑수와 밀레의 이삭죽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당시의 관습에 대한 반기였던 것이죠. 기존의 미술 체계에 갖고 있었던 불만을 표출하여 정교하지 않은 붓터치나 원근법 무시, 빛의 사용 등 고착화된 좋은 미술에 대한 생각을 깨는 작품들이 등장했어요. 이를 인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인상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빛의 변화를 화풍에 담았다는 것인데요. 밤에는 사과가 보랏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물이 가진 고유의 색채가 아닌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를 담기 시작했어요. 대표작으로는 모네의 해돋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에 대한 화가들의 애정과 함께 색채를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은 점점 확대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의 산물이 바로 야수파입니다. 야수파는 선이나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국적인 분위기와 강렬한 색채가 특징이죠. 대표적으로는 앙리 마티스의 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모습도 담고자 하는 화가들의 욕망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생각을 토대로 입체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입체주의는 한 화면에
다양한 시점과 시간의 흐름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큐비즘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유명한 작가로는 피카소가 있죠. 르네상스 직전에 발생한 흑사병처럼 이렇게 예술이 꽃피우던 중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미술의 방향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작품을 보통 현대미술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대미술의 문을 연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살펴볼게요. 다다이즘은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인간성 부재로 인식했고 이를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한 즉흥적인 속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어요.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다이즘의 대표적인 작품은 마르셀 듀샹의 샘이 있고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미술부터는 사조가 정말 다양한데요. 추상표현주의, 생면추상, 팝아트, 개념미술, 대지미술 등등 지금도 다양한 미술이 발전하고 또 창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부터 동시대까지의 미술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술톡. 약 15분 동안 서양 미술사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미술 잘할, 앞으로는 미술관 피하지 말자고요. 약속!